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러한 삶을 살아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누가 나에게 돌을 던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 본격 재테크 드라마 이명박 평전 제20회 재산 헌납과 재산 증식 사이.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천공항에서 뉴욕까지 여러분과 함께할 막날라 기장입니다. Ladies and gentlemen. 이봐요, 스튜어디스. 내가 새싹 땅콩 쪄달라는 거 까먹었어요? 땅콩 더 드릴까요? 이건 그냥 땅콩이고 나는 새싹 땅콩차. 수치에 좋고 몸에 여기저기 마구마구 좋은 새싹 땅콩 쪄달라 그랬잖아요. 아우 골 아파. 손님, 그건 저희 비행기에 없는데요. 야, 사무장 오라 그래. 그리고 너 내려. 당장 색싹 땅콩차 가져와. 비행기 후진해. 기장입니다. 본 항공기 후진 안 합니다. 기내에서는 숙취로 인한 행패와 꼬장을 금지합니다. 새싹땅콩차는 전창걸닷컴에서 구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다음에서 전창걸을 검색하시면 전창걸닷컴이 나옵니다. 전화 주문은 070-8635-1288, 070-8635-1288로 가능합니다. 굿바이 행오버. 숙취에는 새싹 땅콩차. 대통령께서는 오랜 기업인 생활을 끝내고 공인으로 나설 때부터 재산을 자식에게 물려주지 않겠다고 말씀해 오셨습니다. 이명박은 재산 헌납 약속을 이행한다며 2009년에 청계재단을 설립한다. 청와대에서 기자회견을 연 청계재단 송정우 이사장의 뜨거운 찬사는 이어진다. 이제 대통령은 물질적 욕심이 없을 것으로 믿습니다. 오직 성공한 대통령으로서 성공하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기여한다는 욕심 하나밖에 없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분에게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야 한다는 개인 철학이 있습니다. 최고 지도자 재임 중에 재산 대부분을 사회에 기부한 것은 세계 정치사에 유례없는 일 아닙니까? 청계재단은 설립 이후 지금까지 주식과 현금 등 107억 원 상당을 기부받았다. 이 돈은 어디에 썼을까? 이를 캔 야당 의원들은 저마다 탄식을 한다. 아니, 이게 뭐야? 실제 장학사업에 쓴 돈은 107억 중에 6억? 그럼 아이고, 나머지 101억 상당의 주식은 고스란히 적립금으로 쌓여있는 거 아니야? 하하, 인풋이 이러한데 아웃풋은 뻔하겠구만. 이봐, 김 보좌관. 장학금 지급액은 어때? 적립금이 있을 정도인데 설마 장학금 지급액을 줄이진 않았겠지? 기부금도 기부금이지만 청계재단의 수입은 이명박의 건물 임대 사업에서 나온다. 2013년 기준으로 청계재단의 임대료 또 관리비가 포함된 수익사업 수입은 15억 7,236만 원입니다. 2010년에 비해서 29% 늘었습니다. 임대료 수입까지 늘었다. 그럼 뭐 장학금 지급액은 당연히 늘었겠구만. 아닙니다. 청계재단에서 지급된 장학금 규모는 2010년에 6억 1,915만 원이었는데 2014년에는 27%나 감소했습니다. 임대 수입은 늘었는데 장학금 지급액은 줄어? 하하, 참나. 여기에 극강의 꼼수가 숨어있다는 지적이 있다. 세금 단로에 있어서 도 같은 회계사의 증언. 이명박 씨의 청계재단은 비영리 재단 아닙니까? 이명박 씨 소유의 빌딩에서 나온 수입은 그동안 각종 세금을 다 물었죠. 그런데 이게 청계재단, 즉 비영리 공공목적 사업에 쓰이면서
소득세와 법인세, 주민세가 면제됐어요. 옛날에는 총 수입의 30에서 35%, 즉 6억 원 안팎이 세금으로 갔죠. 다시 가상 청문회 석상에 이명박을 세워보자. 다음의 내용은 픽션이다. 아이고, 재단을 설립한 의도 정말 사회 환원 차원입니다. 그런데요, 본 의원이 서초동 영포빌딩 근처의 한 건물주 말을 들어봤습니다. 건물을 공익재단 소유로 돌리면 소득세 22%를 감면받고 주민세, 보유세 일부도 면제받는다고 하더군요. 건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재단을 만든 사람이 적지 않다는 거예요. 그건 그 사람들 얘기지요. 과연 그럴까요? 그 동네에선 그런 소문이 있더군요. 자식에게 건물을 상속하면 재산의 40% 가까이를 세금으로 빼앗지만 재단을 만들어 넘겨주면 10% 정도로 해결할 수 있다. 재단에서 직업도 생기고 돈도 나온다고 말이죠. 아이고, 제 아들이 청계재단에 취업했습니까? 아이고, 기회는 충분하죠. 앞으로도. 지금 청계재단 운영 인사들 다 측근 아니신가요? 측근들 조종하시기 쉽잖아요. 그 측근들 저하고 피 한 방울 안 섞였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님, 정말 재산 환원하실 생각이 있었으면 다른 공신력 있고 진정성도 있는 재단에다가 기부하셨어야죠. 사실상 본인 거나 다름없는 재단 아닙니까? 아이고, 참. 아이고, 구름 같은 소리입니다. 아이고, 참. 자원외교 이야기를 해본다. 단적인 예로 남아메리카 중부에 있는 내륙나라 볼리비아 자원외교부터 살펴보자. 이상득이 말한다. 볼리비아를 우습게 여기지 마라. 여기는 리튬과 구리로 주목받는 자원의 보물단지라고. 여기를 잡기 위한 국제적인 경쟁이 얼마나 치열한지 아나? 그 앞에 이명박이 있다. 아유, 글쎄 말이에요. 형, 이 양해각서만 5차례 체결하고 났어야 겨우 이 볼리비아의 리튬 자원에 접근할 수 있었으니 다 형의 노고 덕분입니다. 카카,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 전화 연결됐습니다. 무슨 일이야? 볼리비아 구리 광산 사업이 위태롭다고? 야, 그럼 그 리튬 개발 사업 그것도 불안하다. 야, 이씨, 무슨 일을 그렇게 야, 이씨, 야, 상을 펴서 수저만 들게 해줬는데, 정치적 리스크 때문에, 야, 아유, 나 참. 형, 이 정치적 리스크라니. 야, 그 나라 대통령이 좀 지랄 맞아갖고 말이다. 응? (2012년 12월 30일) 볼리비아는 에너지 부문 외국 기업에 대한 국유화를 단행했다. 얼마를 투자했던 간에 상관없었다. 볼리비아는 1997년 국제통화기금 IMF의 구제금융을 받는 대가로 대다수의 공공서비스와 자원공기업을 외국 자본에 넘겨야 했지만 국민 정서 때문에 광폭의 유턴을 한 것이다. 어쩐지 쉬웠다 했다. 이렇게 MB 자원외교의 성과물을 보면 정치적 변수가 많은 나라의 정상과 허술하게 체결한 협약이 대부분이었다. 이라크와의 자원외교 또한 알고 보면 코미디다. 폭로 전문 사이트 위키리크스가 지난 2011년 9월 29일 공개한 미국 대사관 전문. 작성 일시는 2009년 2월. 이 위키리크스를 접한 지식경제부 출입 언론사 기자들의 대화. 아니, 그 프리매추얼이 이거 설익다, 이르다 이런 표현 아닌가? 그러네. 솔직히 이명박 정부 자원외교 다 그렇게 익담한 삼겹살 같은 거 아닌가? 게다가 MB는 스케일이 워낙 커서 4조대의 사업이라고 하잖아. 근데 구체적인 검토 없이 설익은 그대로 추진한단 말이야? 이라크 유전 개발권 획득 어쩐지 너무 쉽게 추진된다 했어. 석유가 생산되는 생산 광구에 대한 첫 계약이라고 그렇게 설레발을 떨더니. 문자 왔쇼. 지금 지식경제부 대변인이 문자 보냈어.
이라크 정부와 맺은 석유 개발을 위한 양해 각서에는 문제가 없다고. 정말 그럴까?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을 빼놓았다. 이라크가 한국과 다르다는 점이다. 이라크 대통령과 총리는 상하 관계가 아니었다. 이라크는 중앙정부 수반인 대통령 따로, 쿠르드 자치정부 총리 따로다. 게다가 둘은 사이가 안 좋았다. 이라크 대통령과 총리의 대화를 가상으로 엮어본다. 총리가 포문을 연다. 그래, 내가 당신 밑에서 녹받는 관료란 말이오? 전력부 장관, 건설부 장관, 상업부 장관을 포함해 고위급 관료 20여 명이 대통령을 수행에 방문한다고 한국에 외교 전문을 보냈던데, 그 전문에 따르면 나는 당신 관료요. 이게 말이 돼요? 대통령이 입을 연다. 총리께서 이해하셔야지. 다른 나라에서는 한 나라에서 2명의 국가 원수가 오는 줄 알지 않소? 그래서 한국에서 헷갈리지 말라고 날 당신 밑에 뒀다 이 말이요? 이 양반 그 왜 이리 심사가 꼬였나? 만사를 그런 식으로 보면 안 되는 거요. 됐어! 난 대사관에 가지 않을 것이요! 이렇게 두 사람의 틈이 벌어진 줄 이명박은 알았을까? 쿠르드 자치정부 총리 각하와 유전 개발과 인프라 건설을 연계하는 사업에 합의해서 총 35억 5천만 달러, 즉 우리 돈으로 약 4조 2,351억 원 규모에 이르는 MOU를 맺었습니다. 아마 대성과입니다. 이명박 대통령 각하와 함께 양측의 실효성 있는 성과 이행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더해요. 그러자 이라크 대통령은 경로했다고 한다. 아이, 뭐야? 한국 대통령이 우리를 제치고 쿠르드 자치정부가 독자적으로 석유를 개발해? 무슨 소리? 내 허락 없이 이라크 석유가 한 방울이라도 나갈 수 있을 줄 알아? 이런 복잡한 배경 속에서 양해각서는 체결됐지만 이행은 차일피일 미뤄졌다. 이명박은 이것까지는 생각 못했을까? 이라크 석유가 한국으로 올 수 없는 가장 큰 이유는 석유법 때문이다. 여보세요. 우리가 아무리 쿠르드 자치정부와 협약을 맺어도 이라크 의회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석유를 가져올 수 없다고? 야, 그런 법이 어딨어? 뭐라고? 있다고? 야, 그게 이라크 석유법이라고? 이라크 정부는 중앙정부의 승인 없이 쿠르드 정부와 체결한 그 어떤 계약도 무효라고 주장했다. 한국석유공사는 쿠르드 탐사 실패로 약 4,500억 원 가량을 날릴 판이 됐다. 다시 가상청문회다. 어디까지나 픽션이다. 내 집권 시기에 이 자원 외교에 41조 원을 퍼부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회수된 금액은 얼마입니까? 아직 개발 중이니까 좀 더 지켜보시죠. 41조를 썼고요. 날린 돈은 5조입니다. 30조가 넘는 돈이 회수가 불투명하거나 공중으로 날아갔습니다. 그런가? 일부러 부풀린 거 아닙니까? 자료 보여드릴까요? 대통령 시절 이상득 특사가 나선 VIP 자원 외교를 통해 1조 4천여억 원이 투자됐지만 현재까지의 회수금은 빵원이라는 사실까지도 조회해드릴 용의가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개국 공신인 정두환 새누리당 의원마저 자원 외교 사실 어이없는 이야기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아이고 그 친구는 형하고 맨날 싸웠습니다. 싸운 사이끼리 그게 무슨 이야기를 못합니까? 아이고 참나. 아이고. 누군가 아침 일찍이 머리를 꽉 쥐어박는 사람이 있어서 깜짝 놀라서 일어섰더니 우리 어머님이었어. 네가 너 살기 위해서
내가 남을 속이느냐? 그러나 난 그 이야기를 일생 동안 기억하는 거예요. 이명박 평전. 지금까지 해설과 연기의 보이스비 그네셔스, 기획 극본 김용민, 연출 임대웅, 제작 미디어협동조합 국민라디오였습니다. 이 방송은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11시 40분 국민라디오를 통해 방송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립니다. (2014년) 참 다사다난했습니다. 네, 지금 배 상황입니다. 나 살고 싶어요. 왜 우리 아이가 죽었는지 밝혀주십시오. 약속을 지켜라. 엄청난 불장난을 누가 했는지. 죄송합니다. 통합진보당을 해산한다. 하지만 2015년 을미년 새해 다시 희망을 써야 합니다. 미디어협동조합 국민라디오 송구영신 프로그램 2015 해맞이 대축제 특별 생방송. 국민 라디오는 12월 31일과 1월 1일 스튜디오를 강원도 강릉 주문진, 강릉 청소년 해양 수련원과 그 앞바다로 옮겨 가는 해를 보내고 오는 해를 맞이합니다. 12월 31일 밤 10시부터 이튿날 새벽 2시까지 서영석 김용민의 정치 토크, 정영진의 불금쇼 공개방송이 해돋이가 이뤄지는 1월 1일 아침 7시 주문진 바닷가에서 을미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생방송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2015년도 국민 라디오는 여전히 여러분의 희망이 되겠습니다. 뜨겁게 달려갈 거야. 국민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